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크게 떨어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87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진해진 경제지표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 크게 좀 내렸고요. 자, 우리 증시도 바람잘 날이 없죠.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서 오늘장 하락하는 국면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나마 이제 좀 반등 움직임 시작되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 오늘 다시 한번 추락하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 대한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대진표를 열심히 짜왔습니다. 대진표 통해서 오늘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우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8개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코스피의 큰 형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절뚝거립니다. 현대차는요, 배기가스 조작 혐의라니 웬 독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죠. 오늘장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종목의 대결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오랜만에 조선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 성광밴드가 올라왔고요. 또 조선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번에 유럽 관련한 실적 개선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분석해 보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어제장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풍력주들입니다.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더 확대한다고 했고 미래 성장 가능성 확실한 비전을 안고서 주가 연속적인 상승 파도를 타고 있는 3강 에베티와 CS 윈드의 대결 바로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자율주행 테마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동훈 아나텍 그리고 퓨런티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는 자동차의 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분석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일단은 큰 틀에서 먼저 좀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1라운드 대진표 보자마자 사실 착잡해집니다. 시장 상황도 이렇게나 답답한데 이 큰형님들이 이렇게 골치 아픈 이슈를 몰고 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지금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독일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도요. 기대를 모았던 미국 애리조나 공장, 배터리 공장의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쪽에서도 급락세 연출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인우 전문가님, 당장 오늘은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앞으로 얼마나 큰 악재로 작용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와 2차 전지 이 업종의 전망을 좀 바꿀 만한 악재인 건지 이쪽의 전망과 전략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앞서서 오늘도 이게 급락장을 나왔던 이유는 사실 미증시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어저께 최악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미증시랑 국내 증시랑 커플링적인 부분이 좀 퍼센티지로 약하고 있어요. 특히 업종이나 섹터 변으로 봤을 때.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강세가 보였던 게 이제 카지노 관련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격리 제한을 풀면서 윈이라든지 이쪽으로 관련된 MGM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도 올랐는데 국내에 그러면 카지노 섹터인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는 주가의 흐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주가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지금 풍력이든 원전이든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 시장에서는 에너지의 기본적인 건데 에너지가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옥시덴탈을 어저께 이제 16.4%까지 지분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에너지라는 자체가 이제 유럽이냐 미국이냐 이제 유럽이냐 어찌 보면 그런 강세 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도 사실은 증시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오늘 또 타필이면 또 이게 현대차가 또 독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관련된 거로 나왔는데 그 조작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그게 들어가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차는 어차피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 부품이라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부품이 독일 보쉬라든지 자기네 부품 보쉬라든지 일본의 덴소가 있어요. 근데 저거 부품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저거 부품을 썼는데 그에 대한 압수를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차에 대한
좀 타겟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우리도 독일차, 특히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에 대해서 이 디젤차 또 관련 동일한 방식으로 배기가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한 부분을 다 똑같이 한번 이 대갚아주는 어찌 보면 어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좀 해석을 보복성이라고 하시고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국내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 안에도 2차 전지가 이게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요. 완성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까지 그다음에 얼마나 큰 다양한 섹터들이 안에 크게 되니까 현대차가 오늘 지금 6.45% 마이너스를 맞는 순간 네. 바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그냥 끊임없이 오늘 하방으로 다 내려지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생태계적인 보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 톡 건드려 버리면 크게 확대 재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경기가 진짜 완전 하방 경직성으로 완전 굳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마저도 깨려고 하는 어찌 보면 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현대차에 비롯해서 또 LG 엔스토리 또 이렇게 미국 애리조나에 또 이렇게 투자 관련된 건 약간 이제 백지하든 아니지만 일단 재검토를 한다는 일단 신호를 메꿔줬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차피 이 매출과 비전이 함께 움직이는 2차 전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 가야 될 성장과 매출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매수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저 같으면 오히려 차라리 자동차 관련 섹터에 오늘 내 같으면 저는 매수 오늘 구간이다.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바닥 크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매출은 똑같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질 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가야 될 섹터, 순환적으로 잘 도는 업종 중에서 특히 완성차,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하나에 대한 이 생태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괜찮은 펀더멘탈 좋은 곳에다가 투자, 지금 오늘 같은 저점 구간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오늘 떨어진 종목이 더 어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네,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 최근에 이 완성차 업체들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앞에서 해야 될까요?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이상하시네. 질문 이상하시네. 너무 안타까워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안타깝죠. 좋다 말아가지고 지금. 아이고. 네,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뭐 앞에서 일단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뭐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보복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그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터졌을 때 뭐 전 차종이 조사는 들어갔지만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시정 조치 리콜 다 이제 때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이게 순환적으로 한번 지금도 우리한테 때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들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뭐 추측 이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전일 나스닥 미증시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LG 1조 7천억에 대한 그런 투자 전면 재검토 부분,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한 번에 터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대 낙폭이 투심이 많이 악화돼서 과대 낙폭이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전기차 업종들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전 크다고 일단 봅니다. 이미 조정 구간을 여러 구간을 거쳤고 지금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풀릴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나와 있어요, 시장에. 이미 악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풀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배기가스 문제를 잘 넘어간다면 다시 이 가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최근에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듯이 지금 현다이가 굉장히 또 높게 랭크가 되어 있잖아요. 네. 뭐 비율로 따지면은 당연히 테슬라에 비해서 전기차의 비중은 많이 낮겠지만 어찌됐든 이 폭스바겐이 그 바로 아래 이제 랭크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째려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견제하고 있는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마침 딱 그런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현대차나 기아는 지금 과대 낙폭 구간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된 부분들 때문에 더 낙폭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 구간에서 한번 더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 또 해드리면은 전기차는 이제 전환의 시대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물론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상장 이후에 굉장히 뭐 실적에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 전기차라는 섹터는 그 기대감에 많이 평가를 부여받고 있는 그런 네.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에 결국에는 실현될 그런 섹터이고 테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 실적을 나중에 채워줄 수 있는 밸류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LG 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이런 전기차 섹터들, 소재 업체들 결국에는 주가가 뭐 행보나 조정을 오다가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나 2차 전지 오늘 뭐 뜻밖의 악재들이 이렇게 불거지게 되면서 주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여기서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큰 흐름을 우리 쫓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까지도 남겨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언급해드렸던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현대차입니다. 두 종목 다 크네요. 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까? 답변을 정말 빨리 해주셨어요. 어제부터도 이 주가 반토막 나도 현대차 고르시겠다 그럼요. 했죠? 네. 아,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요? 저는 좀 고민이 됐는데요. 네. 저도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대차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되겠고 요 얘기보다도 LG 에너지솔루션 얘기 조금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료 전문가님, 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많이 내리거든요. 40만 원 지금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4.14% 지금 빠지고 있는 지금 장중에 지금 4.14% 빠지고 있는데요. 이 악재 더 빠질까요? 그거는 침을 뱉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섣불 예상은 그렇죠. 어렵다. 그 힘들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의 생태계의 1차적인 몸통에 해당되는 전기차의 몸통에 해당되는 게 바로 네. 이 일단은 이 셀입니다. 그렇죠. 셀이기 때문에 이 셀이 전체 차의 40에서 60%까지 일단 비중이 들어갑니다. 돈에 대한. 압도적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의 전기차의 할당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차랑 같이 어찌 보면 동급이라고 봐야 돼요. 네. 동급이지만 완성차가 이렇게 주가의 흐름에 악영을 받으면 어차피 어디다 납품해야 됩니까? 제과점에다가 납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완성차에다 가야 돼요. 자동차로 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성차 시장은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네. 근데 중국은 자기네 거 쓰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완성차 시장이 잘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기본이다. 네, 상용차가 이번에 또 인수선에 이제 제대로 이제 다시 이제 탄력 받으면 네. 쌍용차도 이제 전기차가 예컨대 다시 시작될 시대로 들어간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완성차 시장이 더 많아지면 예. 또 주가의 흐름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차가 탄탄해야지 2차 전지도 납품할 곳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모든 것들도 다 같이 동반 상승한다. 그냥 생태계라고 보시면 먹이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도 일단은 너 자동차 아니냐 이런 관점이시거든요. 기본은 역시 자동차 업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를 골라주신 상황이고요.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랑 LG 에너지솔루션 비교를 했을 때 네. 당연히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연결될 저는-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주식이고 네.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실적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친환경 시대로 가면서 이 전기차 전환의 시대가 온다면 이 LG 에너지솔루션은 결국에 배터리 셀의 그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CATL과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는데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봐도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 국가 안에 있는 CATL은 아무래도 이런 더 밸류를 받겠죠. 하지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코리안 리스크라는 걸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대차랑 LG 에너지솔루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그런 1조 7천억에 대한 보류, 투자에 대한 보류는 어느 정도 지금 투심이 약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라고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공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뭐 건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인건비 모든 것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크나큰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잠시 나중에 상승을 위한 지금 잠깐의 보류, 현재 상황에 대한 보류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뭐 배터리 수요가 지금 줄어들 거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배터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전기차 대전환에 저는 발 맞춰서 2025년 완성차 업체에서 그런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는 그 순간까지 저는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 우리 국내 기업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앞으로 네.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선호적인 그런 부분들이 북미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네, 사실상 이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완성차 업체 쪽으로 두 분의 선택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빨리 뜨네요. 네,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가져갔습니다. 83% 득표를 하면서 현대차 바로 사각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김용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매물대 45만 원을 돌파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를 45만 원으로 잡고 조금 지금 악재가 일단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4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돌파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장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가 맞붙는군요. 성광밴드 기자재죠. 이 종목은 또 최근에 원전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쓰면서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조선주죠. 여기는 주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두 종목 간의 대결 어떻게 결과 나올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요. 네. 자, 대우조선해양.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성광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재 쪽으로. 역시나 그 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의견 같이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 네. 대우조선해양을 골라주셨는데, 요즘에 사실 오늘 장도 그렇고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맞죠.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말인가요? 이제는 바닥을 좀 네. 다지고 반등이 나올 구간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게 성광밴드의 지금 신고가 쓰는 기세보다 이상으로? 일단 성광밴드부터 말씀드리면 예. 좀 주가가 아무래도 이 아래에서 이제 거래량 나오고 나서 굉장히 높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네. 뭐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정 구간, 이 투심에 의한 좀 과매수 구간에 의한 조정 구간이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성광밴드보다는 이 대우조선해양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이 우량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우량 종목부터 먼저 매수를 해서 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한 특징들을 봤을 때 이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테이너선, 네. 이 특히 LNG선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악재보다는 저는 앞으로가 갈 수 있는 그런 업황의 개선 여부가 더 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점점 이제 바닥권을 잡아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적자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조금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악의 국면을 이제 지나갈 것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저는 오늘 네. 성광밴드를 상황에 무조건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말한 걸 무조건. 내가 좀 반박이 아닌 반박인데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하청업체 노조 관련된 강대강 지금 대치 국면이에요. 총 22개의 업체들이 지금 계속 지금 임금 협상 때문에 지금 되게 골머리가 앓고 있습니다. 특히 22개요? 금속 노조예요. 아하. 대한민국 최고의 노조가 금속 노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고 어제도 뭐 뉴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최저 시급을 지금 이제 기업 측에서는 그냥 지금 동결하자. 네. 근데 이렇게 인플레 현상에 맞추어서 너무 힘들다. 12,100원으로 올리자.
근데 지금 그게 또 연결성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의 펀더멘탈부터 시작해서 미래 비전,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뭐 슈퍼사이클 좋은 소재는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줄 알아요. 그 예. 주가가 안 좋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삼성전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죠. 네. 폼나는 것 같은데요. 아, 좋은 곳이라니까요. 근데 왜 상강에면 생각이 난다. 성광밴드를 왜 선택했냐면 예. 딱 이 하나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회사는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거기 뭐 이음새 이런 거다 들어가잖아요. 원래 관이 이음새 만드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강 MNT다는 이 기둥에 있는 관에 관련된 거는 다 납품하는 회사예요. 아, 그 단지 조선 이렇게만 아니, 엮어볼 수 조선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군요. 그 회사는 뭐 원전부터 이게 원전 관련주에 사실은 원전 같이 올라가는 주입니다. 최근에 특히 원전으로 많이 네,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관 이음새 때문에 LNG 선이 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음새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 거지. 원래 화력발전소 관련 종목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그게 옛날부터. 주였군요. 예, 그래서 원래 섹터는 바뀌어요. 원래 항상. 예, 그렇죠. 조금씩 테마에 따라 바뀌어요. 바뀌죠, 네. 이게 포지션이 큰 거에 묻어가는 겁니다. 나 조선이야 묻어가고 네. 내 발전소야 묻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고점을 발휘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지금 네. 찍을 예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예. 갱신했어요. 네. 찍고 계속 오늘, 올라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같은 공부부터 시작해갖고 52주 신고가를 찍으면 탄력은 그냥 인덕션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이나 전이나 3, 4일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런 열기 부분이 쉽게 있기 식지 때문에 않는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좋아요. 그런데 장기로 보시라면 난 대우조선해양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봐야 된다는 너무 멀리 발라야 된다는 거. 지금 왜냐하면 지금 노사 이런 갈등, 이런 하청 노조 이 관계, 이 그렇죠. 상당히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제일 발목 잡는 부분이 이게 이쪽 관련입니다. 특히 금속노조 이런 선별노조의 파워는 굉장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지금 뭐 발목 잡는 게 강대 노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풀어지지 않는 한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네, 이게 10만요? 10만 정도 필요해요. 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졌을 때 봤을 때 조선은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저는 더 쓸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3, 4년 안에는 2차 전지만큼의 네. 큰 섹터가 난 조선이라고 봐지기 그렇지만 때문에 아직 풀어야 될 아직은, 과제들이 있다. 아직은 예, 회사만 좋습니다. 네. 아직은 예, 주가의 흐름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와, 승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광밴드가 과반을 조금 넘게 가져가는군요. 54% 득표하면서 바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전 이슈까지 끼고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까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말씀하신 대로 이 파업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게 이제 주주들이 바라는 그런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이제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노후 교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수주 잔고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는 점. 거기에 있어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재매각 이슈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목표가 26,000원, 26,000원 잡고 한번 단기적으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바닥이 없길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26,000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성광밴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어제부터 참 좋습니다. 이쪽 풍력주들이죠. 유럽발 호재를 안고서 3강 MNT도 CS 윈드도 주가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두 종목 풍력주들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신재생에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저는 텐베거를 선택해서 텐베거. 그게 어떤 CS인가요? 종목일까요? 네, CS CS 윈드요. CS 윈드, 저 정말 주인공이었던 CS 윈드 살펴주셨고.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상강 MNT입니다. 3각 MT. 오. 자, 이렇게 또 의견이 엇갈려 갑니다. 자, 풍력주는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데 어떤 종목이 더 좋은가? 이거 사실 다들 궁금한 거거든요. 정말 강력한 주인공이었던 CS 윈드 또 갈까? 3각 MT가 아니면 이제는 더 갈까?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CS 윈드인데 갔던 종목 또 간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회사는 상강 엔트가 더 좋아요. 그래요? 진짜 더 좋죠. 왜냐하면 조선 조그만 국방적 방위 산업체 관련돼 있는 전함이나 군함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고 네. 조선 관련도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일단 기둥 사업이라든지 큰 인프라적인 해안 플랜트 사업에서 상당히 더 강합니다. 네. 근데 제가 왜 CS 윈드가 왜 선택했냐면 이제 CS 베어링과 CS 윈드가 요즘에 주가에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요. 베어링은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예, 폭풍이던데요. 예, 태풍,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태풍을 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어째 형제적인 구간에서 동반 상승적인 부분. 왜냐면 바람은 어떻게 바뀝니다. 다시 또 그렇죠. 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 꺾이기 전에 네. 그대로 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중대형주 그다음에 길게 보는 걸 좋아했는데 네. 지금 시장이 길게 보다가는 안 되죠. 깡통차입니다. 네. 그래서 짧게 대형 종목들도 이렇게 오늘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4% 이상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대형주는 묵직하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 않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데 지금은 뭐 코스피 코스닥 자체가 거의 뭐 흐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장세 자체가. 게다가 CS민데 지금 차트만 봐도 저기도 훌쩍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훌쩍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증권계에서 항상 그럽니다. CS 윈드는 6만 원만 되면 무조건 추세가 전환돼 6만 원만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더 강하게 탄력 붙는다는 네. 그게 있어요. 우리가 뭐 CJ 제일당 40만 원이 마디가처럼 네, 네. 딱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CS 윈드가 6만 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원래 상강 MNT를 하려 했었어요. 근데 네. 차트를 보니까 6만 원이 딱 됐길래 그래서 그냥 흐름에 기술적으로 보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네, 좀 더 무게를 두셨네요. 자, CS 윈드, 이 강력한 바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 여기 또 바람이 확 불었으면 좋겠네요. 자, 김효 전문가께서는 어떤 상강 MNT를 골라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쪽이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상강 MNT의 이제 가장 큰 그런 모멘텀은 저는 네. 이제 SK 에코플랜트와 이제 인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 이제 대기업과 엮이면서 이 풍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형 수주 계약건들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과 이제 묶여 있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더 유리한 고지에 이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기술력도 충분히 받쳐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늘 주도주를 잡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네. 뭐 장 초반에 뭐 공구먼 같은 경우에 이제 권리락 효과로 오면서 상한가를 갖고 네. 나머지 뭐 특별한 종목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신송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네. 곡물 그리고 유가 조금씩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 이제 밑꼬리 달고 빠졌거든요. 원래 움직였던 애들이 잠깐 반짝반짝하고요. 네, 맞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크루도의 선물지수가 좀 올라줬기 때문에 네. 좀 상승세를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빠져버리고 천연가스도 힘을 못 쓰고 뭐 길게 가지 못해요. 네, 맞습니다. 곡물은 오늘 뭐 큰 이슈가 없었고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올렸다가 또 빠지고 유일하게 이제 고려산업만 좀 유일하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그 혼조가 일어나던 와중에 동국 SNC가 이제 VI 걸리면서 굉장히 또 이제 주도주로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수급을 이렇게 한 번에 싹쓸이 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국 SNC가 VI 가고 나서 CS 베어링, 아까 말씀한 CS 베어링이 이제 안 그래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던 차에 결국에는 대장이 CS 베어링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최대 주주가 CS 윈드거든요. 아무래도 이 지분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CS 윈드도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면 바라겠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좀 주도주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권리락 매매로 해서 좀 수익을 보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하는데 이제 지금 요일별로 살펴보면은 딱히 주도주라기보다는 그런 개별 장세로 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상증자 권리락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제 스펙주라든지 아니면 네. 무상증자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심지어 무상증자가 앞으로 기대될 것 같은 종목에도 이렇게 또 매수세가 너무 몰립니다. 이제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이슈거리라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바로 이제 조선선제라든지 아니면 실리콘투라든지 네네네네. 이런 종목들로 이제 몰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부각을 받으니 네. 이거를 중점적으로 나는 봐야겠다. 결국에는 뭡니까? 뭐 주식이 물론 기업이 이제 돈을 벌어서 이걸 차곡차곡 이 주가를 올려나가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특징을 분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특징을 좀 분석해서 그런 매매도 네. 한 번씩 참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네. 조금씩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이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네. 네, 메인보다 서브가 너무 길었네요. 네. 그러네요. 어쨌든 이 상강 MNT를 제가 고른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풍력의 수급을 받을 때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목이 너무 메어가지고 네,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아무튼 풍력의 수급을 받을 때
그 상강 MNT가 네. 그나마 주가를 해지할 수 있는 거는 SK 에코플랜트라는 그런 대기업이 네. 아래 밑받침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풍력이 조정이 왔을 때도 이거를 받쳐주고 있다. 그 말은 상승이 올 때도 저는 충분히 이 상강 MNT가 좀 대장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주 이야기했더니 바람이 좀 많이 불었나 봅니다. 김영호 전문가 목도 메이시고. 자, 두 종목, 삼각 MNT 한쪽 나왔고요. CS 윈드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이거 쉽지 않았네요. 자, 일단 그 주인공은 삼강 MNT가 됐습니다. 57% 득표합에서 바로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목매일 만큼 설명을 열심히 해주신 이 삼강 MNT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 CS 윈드 관련해서 최인우 전문가님께 이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나 비계 찾을 뻔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딴 얘기 많이 해서요? 일단은 제가 일단 CS 윈드는 제가 6만 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6만 4천까지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이 흐름. 탄력이 되게 좋습니다. 네. 탄력이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은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이 많기 때문에 저기만 뚫린다면 또 가파른 또 상승세에 이어갈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6만 원이 제일 고지고 6만 4천 원 저 부분이 일단 어찌 보면 CS 윈드에 또 강한 한번 또 제2의 또 텐베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네, CS 윈드로 돌풍이 불어들길 바랍니다. CS 윈드 64,000원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올라가는 종목은 삼강 MNT고요. 바로 4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로 엮어볼 수가 있겠군요. 자, 동훈 아나테 라이다 관련된 기대감 상당한 종목이고 퓨런티어 이 카메라 관련해서도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최인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좀 더 유망해 보이나요? 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요.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전에도 이상형 네. 월드컵 때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요. 퓨런티어 꼽아주셨고,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 내려주실까요? 저도 퓨런티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또 퓨런티어라는 한 종목으로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종목 4강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 동훈아나텍 이야기 좀 더 집중해서 해볼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동훈아나텍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도 괜찮죠? 괜찮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원래 펠리스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 관련된 네. 거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AF, 이제 핸드폰에 이제 모듈에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AF 시작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 회사의 특징은 계속 이 테마적으로 계속 이게 흔들림이 좀 강해요. 아, 테마적인 음식.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있는 어려운 시장에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받쳐주는 데는 좀 이렇게 좀 큰 이바지는 하지만 네. 지금 일단 퓨런티어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AF 뭐 렌즈를 모듈을 하지만 이거는 검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네. 큰 회사인 나무가 같은 것도 다 협력업체를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퓨런티어 상승세는 일단 지금 계속 카메라를 사용하는 지금 그게 많지 않습니까? 네. 드론도 카메라를 쓰고 있죠. 그렇죠. 핸드폰에도 쓰고 있고. 카메라가 노트북. 모든 기계 장비의 눈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자율주행이 또 이제 또 강남에서 또 이제 또 4단계 이제 5단계 계속 넘어간다고, 시범 서비스. 넘어간다고 하니까 시범 서비스 한다니까 예. 이제 사람이 이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그런 하면 렌즈가 더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검사 장비 세팅 업체들이 좀 부가격으로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렌즈는 많이 만들 거예요. 어느 나라든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렌즈가 정확한 시스템이 이제 정확하게 운영되고 잘 되고 있는지 일단은 검사 체크 장비 업체인 퓨런티어에 좀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관련해서는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뚜렷한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동훈 아나텍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기 좀 그런데 삼성전자 이 GOS 사태 있을 때 조금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그런 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주요 매출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자율주행 기대감이 큰가 봐요. 네, 당연히죠. 뭐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 전기차와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율주행 네. 섹터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전기차도 어차피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죠. 그런 네. 흐름이잖아요. 전기차를 뭐 직접 이렇게 운전대 잡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도 자율주행을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자율주행 진짜 실수혜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퓨런티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퓨런티어는 사실 상장할 때 좀 뭐 고평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창 이제 상장에 대한 그런 붐일 때 이 퓨런티어도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네. 그런 청약에 대한 그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차트만 봐도 상장하자마자 거의 여의봉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길게 올라갔습니다. 네, 전날 이제 뭐 같은 계열사의 하이비전 시스템도 네. 좀 높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오면서 퓨런티어는 좀 부각을 못 받다가 다시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 퓨런티어의 그런 이 계열화가 굉장히 카메라 쪽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연평균 계속해서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들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파리가 계속 날아다녀서 똑같은 네. 한 마리가 많이 방해를 하네요. 네. 네, 계속 아, 의견 네.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전장용 카메라 산업에 대한 그런 고성장세는 계속해서 높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퓨런티어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수혜를 볼 만한 기대감이 드는 종목들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수혜를 누가 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눈여겨본다는 거죠. 두 분의 의견이 마찬가지로 그건 바로 퓨런티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같은 선택을 해주셨을지 지금부터 그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선택은요. 네,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 나왔군요. 퓨런티어가 62% 득표를 하면서 바로 이 종목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훈하나텍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까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이다라든지 전장 부품 관련된 일단 라이다, 레이더 관련 종목 중에서 ADAS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계속 개발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내후년까지 5조 정도 성장세가 보이는, 그러니까 전 세계 쓰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일단은 성장에 대한 관련된 좀 기대감도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적인 부분, 핸드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또 8월 달에 또 새로 이제 폴더블 4가 나오게 되면 또 이쪽에 또 관련돼서 또 매출 신장도 또 높게 또 봐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보고 일단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훈아나텍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 부분도 핵심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훈아나텍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이 카메라 관련주인 퓨런티어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4강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오늘장 이사경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오늘장 독일발 악재를 품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시장에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는 자동차 대표 종목 현대차, 자, 그리고 조선 기자재로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최근 에너지를 강하게 폭발시키고 있는 성광밴드의 대결입니다. 네, 이 두 종목 모두 요즘 시장 흐름 그리고 트렌드에 걸맞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형호 전문가님, 네.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요? 수익률 부분에서요. 네. 결이 상당히 좀 달라요, 두 종목 지금. 그렇죠. 성광밴드는 지금 탄력을 제대로 받은 종목이고, 그렇죠. 현대차는 이제 탄력을 받다가 지금 그러다가 오늘 위태로운 잠깐 구간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차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저력의 현대차 김효구 전문가께서 꼽아주셨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오늘 사야 될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주가 이렇게 얼마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일단은 진입 구간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씩 미소를 짓고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우 전문가의 판단 근거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광밴드는 아무래도 이제 조정 구간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특히 오늘 이제 단기적인 악재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배기가스 그 문제로 인해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면 금지된다면 그때부터는 투심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오히려 이 악재를 조금 활용을 해서 이 과대낙폭의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 더 큰
크고 있고요.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앞으로 조선에 대한 그런 재료도 남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이다. 저는 이제 하반기는 자동차와 전기차 그리고 더 확장시킨다면 자율주행 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그 과대낙 폭주를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를 또 골라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종목은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혜료 전문가님, 현대차가 뭐 워낙에 좋은 종목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요 성광밴드. 네. 근데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세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4강까지만 올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4강짜리였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렌드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에 지금 또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가서 계시고 또 가서 이제 우리나라 국익인 또 원전을 또 원전 수주 그랬을 기대감 때문에 상당합니다. 일단은 뭐냐 바카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냐 중동 같은 데서 지금 우리 원전들이 지금 계속 일단은 이렇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SMR 시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이임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품 수요가 많고 또 LNG 천연가스 관 그다음에 지금 뭐 평택이라든지 공장 두고 있는 모든 지금 공장들에도 다 이음새 관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를 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시장 트렌드는 제일 맞다고 보고요. 근데 매출 자체가 워낙 큽니다. 일단 지금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워낙 네. 수요가 워낙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는 좀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이 과 너무 높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고 지금 시장이 이 성광밴드 관련된 종목들을 뜨겁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조선까지 네. 뜨겁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오히려 더 짧은 구간으로 들어가서 네. 짧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정확한 어찌 보면 지표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일 떨어지고 올듯이 어찌 보면 불안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저는 종목에 가감하게 한 2, 3%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를 정하고 손절가를 정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어찌 보면 성광밴드 같은 종목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더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겠죠. 뭐 저가매수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다. 네, 기회다. 저는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아무튼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더 빠질 가능가 하는 생각을 하시면 그 늦은 겁니다. 오히려 그래요? 오늘 같은 구간에 오히려 종가 전에 들어가시는 게 어찌 보면 또 이렇게 괜찮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일단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알겠습니다. 매수의 찬스다라는 의견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워낙에 정말 그 인기가 탄탄한 종목이죠. 자, 그러면 과연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을 내주셨을까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압도적으로 네, 현대차네요. 역시 현대차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오늘같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80% 득표하면서 4강에서 승리를 냈고요. 바로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 성광밴드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광밴드는 이제 13,000원에 이제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까지만 좀 보시는데 지금 충분히 이 아래에서 처음에 거래량 터진 이후로부터 충분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보시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성광밴드 13,000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 현대차고요. 2라운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4강의 2라운드 대결은요, 강력한 미래 비전을 안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 주로 대표적인 3강 MNT 있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묶여 있습니다. 퓨런티어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상강 MNT입니다. 3강 MNT 풍력으로 한 표 주셨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인가요? 저도 상강 이벤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4강에서는 다들 의견이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3강 MNT 두 분 다 결정을 해 주신 상황인데,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자, 풍력을 골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율주행 퓨런티어, 요거는 풍력에 비해서 조금 아직 약한가 봐요. 약하죠. 지금 시장이 우리 말하는 UAM부터 시작해서 네. 그게 한때 정책 관련주로 해서 좀 뜨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이제 가정이라든지 소비 지출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 섹터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우리 월급에 관련된 임금적인 부분 모든 게 일단 에너지 관련돼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제일 강한 어찌 보면 힘이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서부 텍사스 주류 같은 경우도 110불을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강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떨어질 줄 모르네요. 바이든이 아무리 강하게 푸시하고 네. 해도 사우디에서는 그냥 하는 척만 해주지 일단은 계속 자기 원하는 양만 오페크에서 빼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미국의 큰 시장에서도 압력도 하루 이틀 정도지 계속 장시간 동안 이 시장을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갖다가 지분을 샀겠습니까? 더 네. 그래서 뭐 20% 조금 회사를 인수할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20%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그렇죠. 16.4%를 지금 인수했으니까 아무튼 대단한 건데 그만큼 에너지는 올해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뭐 내년까지 갈 저는 이렇게 제일 핫한 게 에너지라 보면 됩니다. 그 에너지 중에서도 고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퍼센테이지가 뭐 20%에서 계속 점차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진국 쪽으로 계속 그 폭과 선이 더 커질 거로 예상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풍력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계속 지금 서해안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또 풍력 단지를 조성하면서 계속 발전화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풍력 또한 국내 시장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과 네. 국내까지 같이 봐야 될 거라 저는 봐집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님, 지금 네. 채팅에 보니까 서당계 1년차님께서 퓨런티어가 어딜 삼가단체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감이 안 됩니까? 대결할 정도도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각자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애들 머쓱하신가요? 네, 입니다. 아, 네. 스스로 이제- 잘해주시는 네. 거군요. 아, 네. 이제 뭐 같은 섹터 안에서 뭐 네. 붙으면은 뭐 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영역에서 또 네. 일을 각자 잘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호랑이와 사자의 대결 이런 거네요. 호랑이와 사자요. 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래와 사자 아닙니까? 아, 네, 고래와 사자. 고래와 사자. 네, 고래와 사자로 수정하겠습니다. 고래와 네. 사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일단 네. 삼강 MNT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상 하부 구조물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사업 규모가 지금 거의 3,500조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한다면 충분히 기술력으로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상강 MNT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 풍력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태양광, 풍력, 원전 돌아가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상강 MNT는 지금 SK라는 그런 것들을 안고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3강 MT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고민 좀 하셨네요? 3강 MNT가 그래도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57% 득표하면서 바로 이 종목 확실하게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 미래 자동차의 눈이 되어줄 퓨런티어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전장용 카메라 산업이 계속 날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이 완성차 시장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섹터에서 렌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장비 업체들이 이제 또 강한 또 상승을 좀 보일 거로 예상됩니다. 그게 또 수혜도 받을 거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을 잡아봤습니다. 3만 원을 잡은 이유는 일단은 한번 좀 작게 보시면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렇게 상장인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차트적으로 사실은 뭐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우상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조정과 일단은 또 상승 구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박스권으로 지금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3만 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이게 작년하고 사실은 올해가 IPO 시장이 거의 뭐 무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도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를 봐기 때문에 미루는 실태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 이 회사는 큰 장비 업체고 기술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한번 시장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믿고 한번 시장에서 많이 사용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일단 길게 한번 보시면 일단은 큰 수익 줄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네. 네, 댓글에서 서당깨님이 멸치와 사자의 대결 아니냐 이러는데 퓨런티어도 유망한 뭐 돌고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퓨런티어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3강 MNT고요. 바로 결승으로 나아가 볼게요. 나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바로 결승의 대결입니다. 자동차 대표 종목이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자, 풍력이 올라왔습니다. 3강 MNT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대 3강 MNT 김영호 전문가님.
요거 사이즈 차이가 꽤 있네요. 네, 전 삼강 MNT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만큼 풍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지금 시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이실까요? 저는 현대차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결승에 와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거 예상 왠데요. 현대차보다 풍력, 삼강 MNT다. 현대차보다라기보다는 지금 예.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악재가 네. 지금 여전히 존재는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 자동차 판매가 만약에 금지가 되거나 리콜 조치가 들어오면 네. 좀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에는 그래도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 더 보는 게 좋지 않나. 타이밍상?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강 MNT를 고른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각들이 네.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3,500조라는 그 시장 안에서 이 삼강 MNT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적,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가 이미 꽉꽉 차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실적이 물밀듯이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에 있을지라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남아 있다. 거기다가 지금 하부 구조물, 특히 이제 삼강 MNT 하부 구조물에 대한 그런 최강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하부 네. 구조물에 대한 공장까지도 이번 하반기에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그 캐파가 늘어나면서 이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또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또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풍력이 정말 지금 기세가 대단한데 그래도 현대차인가요? 근데 사실은 그냥 기업을 다 까버리면 네. 현대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허.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아무리 해봐야 1년에 6천억 정도 나옵니다. 네. 예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도 한 삼강 200, 예, 삼강 MN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만 해도 한 146억 정도, 143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제 현대차와 사실은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데 네. 현대차는 왜 괜찮으냐면 오늘 지금 내용을 뉴스에 대한 찌라시가 아니고 내용을 무슨 차입니까? 현대차의 디젤차예요, 디젤차. 지금 디젤차죠. 디젤 수요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디젤 가격이 워낙 지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가솔린을 더 선호하고 LPG를 더 선호하고 하이브리드 선호하지 디젤을 선호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재하더라도 디젤차만 제재하지 그 외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걸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크게 삼을 그럼요. 게 아니다. 예, 그 문제 삼을 게 안 되고 오히려 제재 삼아서 디젤차 안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우리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공장을 갖다 새로 증속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우리 보면 시장을 빨리 지금 트렌드에 맞게 나가는 방법이 사실 어찌 보면 더 유리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근데 유럽 시장에는 디젤 차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휘발유와 디젤이 지금 가격 차이도 지금 디젤이 상당히 더 높아요. 네. 네, 높고 지금 고유가 상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주가에 빠진 거는 아무래도 독일 검찰에 관련된 액션적인 부분이 나왔고 이거는 어찌 보면 사무실 압수수색이에요. 네. 그렇다고 관련자 소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 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범죄라는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수없어 걸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빨리 속도적으로 주가를 바로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을지 오늘의 미인주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시청자의 선택은요, 삼강 MNT가 승리를 했습니다. 59% 득표하면서 시청자의 마음을 훔쳐간 종목은 삼강 MNT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돌풍을 불어일으킬 만한 종목 삼강 MNT가 오늘의 미인주입니다. 네, 거센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한 삼강 MNT입니다. 네, 그러면 삼강 MNT 골라주신 김영호 전문가님이 먼저 가격부터 세워주시죠. 삼강 MNT는 일단 25,000원 이상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수주 잔고 그리고 앞으로 일으킬 그런 수주까지 저는 추가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강 MNT는 25,000원이고요. 이 현대차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네, 생각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렇게 좀 악재가 좀 터졌지만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넘어갈 부분이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봐지고요. 일단 현대차 목표가는 짧게 먼저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을 난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을 먼저 잡고 20만 원 잡고요.
20만 원까지만 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현대차 또 완성차가 또 시장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차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금이 가격 할인 구간이다. 좋은 거는 할인할 때 빨리 사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대차 짧게 보고 20만 원으로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강 M&T 다시 한번 25,000원입니다.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3강 M&T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